안녕하세요, 4월의 아빠입니다. 오늘 리뷰해볼 작품은 수이사이드 클럽입니다. 2020년에 출간되었고요. 출판사는 북로드, 저자는 레이첼 행, 페이지 수는 392페이지입니다. 오늘은 인간의 삶과 죽음에 관한 사색과 통찰의 기회를 안겨주는 SF 서스펜스 작품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멀지 않은 미래,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간의 수명이 300세까지 연장된 세상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미래의 미국, 뉴욕. 인구 감소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던 정부 당국은 적극적으로 인간 생명 연장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수면 연장 시술이 가능해지면서 제1의 물결을 맞이하게 되었죠. 이제 인간은 피부 이식, 신체 기관 교체 등을 통해 150세 가까이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한 세대가 바뀌는 동안 과학기술은 더욱더 눈부시게 발전을 해서 제2의 물결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제 인간의 수명은 무려 300세에 달합니다. 인간은 지금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해진 식단과 생활 방식을 준수하면서 금욕적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먹는 음식들도 금지가 됐고요. 음악도 정신적으로 무리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정해진 것 외에는 들을 수가 없어요. 적절한 운동을 해야 되고요. 때가 되면 검진을 받고 장기 교체 시술을 받고 심지어는 피까지 통째로 바꿔야 됩니다. 이렇게 금욕적인 규칙에 잡혀있는 대신에 젊음과 건강이라는 보상을 받는 것이죠. 이렇듯이 제2의 물결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은 곧 다가올 불멸의 시대 제3의 물결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올해로 100세를 맞이한 잘나가는 커리어우먼 레아입니다. 그녀는 100세라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30대 정도의 외모를 유지하고 있어요. 레아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정부 당국에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을 성실하게 지켜왔습니다. 이제 제3의 물결이 시작되기만 하면 영생의 삶을 거머쥘 우선순위에 해당하게 됐죠. 작품에서는 이렇게 주인공처럼 수명 연장 기술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을 라이퍼라고 부릅니다. 그녀의 부모님은 제1의 물결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인데요. 이런 것들에 긍정적이었던 어머니는 142세로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 탱탱한 피부와 꼿꼿한 등을 유지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이 정부 규칙에 냉소적인 태도를 보이다가 결국에는 가족을 남겨두고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벌써 8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그럼 작품을 이끄는 또 한 명의 인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아냐라는 여성입니다. 바이올린 연주자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스웨덴에서 어머니와 함께 뉴욕으로 건너왔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쓰러진 후로 꿈을 접은 상태죠. 아냐의 어머니는 유명 오페라 가수였습니다. 미국에 도착해서 수명 연장 치료를 받았는데요. 하지만 공짜로 관리를 해주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전 재산을 탕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그 교체했던 장기의 부작용으로 인해서 병상에 누워서 움직이지도 못하는 채 의식 없는 삶을 살고 있죠. 그녀가 꿈꾸던 건강한 장수와는 정반대되는 삶이죠. 딸인 아냐는 어머니를 간호하고 있습니다. 다시 레아의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여느 때처럼 뉴트리팩으로 식사를 해결하고 출근하는 길. 이상한 느낌이 듭니다. 누군가를 본 것 같아요. 반쯤은 넋이 나간 듯한 표정에 하얗게 새버린 머리카락. 바로 88년 전 사라졌던 아버지였습니다. 레아는 급히 인파를 해치고 아버지를 따라갑니다. 아버지가 모퉁이를 돌아서 이렇게 사라질 것 같아서 더욱 빠른 걸음으로 길을 건넜죠. 그리고는 차에 치여서 정신을 잃었습니다. 얼마 후 정신을 차렸을 때 그녀는 치료 중이었습니다. 그동안 라이퍼로서 철저한 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이 정도 사고는 금방 치료가 가능하죠. 하지만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자, 규칙을 무시하고 도망쳐버린 아버지를 만나려고 길을 건너다가 사고가 발생했다라고 사고 경위를 설명하려고 하니까 참 찝찝합니다. 그동안 자신이 이룩해놓았던 것들과는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는 이유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녀는 아버지 얘기는 쏙 빼고 사고 경위를 설명했죠. 그러다 보니까 앞뒤가 잘 맞질 않았어요. 결국 레아는 자살 실패라는 판정을 받게 됐습니다. 이거 그게 아닌데. 이 정부는요, 라이퍼들한테 좋은 기술을 제공하는 대신에 그들이 오래오래 살면서 인구를 유지해야 한다라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애써서 돈 들이고 기술 들였는데 자살은 안 될 일이죠. 그래서
정부는 자살을 시도했던 레아를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요.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레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얼척이 없는 입장이죠. 지금껏 모범적인 라이퍼로 살아왔는데 이렇게 한순간에 관리 대상이 되다니요. 이렇게까지 하는 건 좀 에반데. 레아는 일단 시키는 대로 말을 잘 듣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결국 자살을 시도한 경험이 있는 라이퍼들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치료 자리에 참석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또 한 명의 중심인물 아냐를 만납니다. 두 사람은 첫 만남 이후에 점점 가까워졌고요. 각자 경험하고 생각을 했던 생명과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더욱 가까운 사이로 발전합니다. 그러는 동안 레아는 88년 전 사라졌던 아버지와 결국에는 재회를 하는데요. 아버지, 그때 왜 절 버리셨나요? 이런 질문은커녕 서먹하고 애매한 분위기로 만남이 지나갔고요. 레아는 아버지의 뒤를 밟아서 놀라운 장소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바로 수이사이드 클럽. 수이사이드 클럽은 삶의 환멸을 느낀 라이퍼들이 모여서 만든 모임입니다. 경쟁과 금욕적인 생활에 지칠 대로 지친 이들이 이곳에 모여있죠. 이곳에서는 고기 먹고 술 마시고 음악 듣고 악기 연주를 하는 등 룰을 벗어나는 일탈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자살을 하기까지 하는데요. 레아는 그 모습을 보고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리고는 생각합니다. 요거를 정부 당국에다 신고를 하면 내가 감시 대상에서 빠져나올 수도 있겠네. 레아는 과연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말 안 듣는 이들의 모임, 수이사이드 클럽은 일망타진되는 걸까요? 아니면 결말은 책을 통해서 확인해보세요. 저는 이 작품을 읽는 동안요, 올더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를 떠올렸습니다. 이 작가가 만들어낸 공간은 풍요로운 듯 하면서 결핍이 있는 듯 합니다. 이 작품 표지에는요, 축복받은 유전자들의 반란이라는 글이 있는데요. 이 우수한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 라이퍼들에게는 선택받은 삶과 함께 지켜야 할 규칙들이 주어졌습니다. 이것들은 인간이 살아가며 영위해야 할 것들에 대한 제약이었죠. 라이퍼들은 이런 것들을 포기해야 하는 대신에 오랜 시간 젊음과 건강을 유지하며 살 수 있고 영생도 가능할 것이라는 희망도 얻게 되었어요. 모든 일에는 반대급부가 있습니다. 하지만 고기나 술을 못 먹는 것, 요 정도를 넘어서서 생명에 대한 선택을 남의 손에 맡긴다는 것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는 인간의 존엄을 무시하는 행위죠. 자신의 생명에 대한 결단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슬프고 무서운 얘기입니다. 물론 마음대로 자살하세요 이런 얘기 아니라는 건 아시죠? 그것에 대한 선택 그리고 판단의 주체가 누가 되는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작품은 오락성을 갖춘 소설임에도 지금 이야기한 것과 같은 생명의 중요성이나 인간의 존엄에 대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어요. 네, 여기까지가 오늘의 리뷰였어요. 영생을 기대하는 딸과 죽고 싶어하는 아버지, 수명을 연장했지만 병에 걸려 움직이지 못하는 어머니와 그를 간호하고 있는 딸,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삶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볼 기회를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저는 또 다른 작품으로 여러분을 만나러 오겠습니다. 즐겁게 감상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